살다 보면 누구나 느껴지는 작은 불편함도 있고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용기 있게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전과 새로운 생각이 좀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가요. 네.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사업이 연기보다 더 힘들어. 세금 걱정, 압류 걱정. 사장님들 진짜 잘하겠다. 우리 형도 커피 전문점 하는데 사업하려면 노란우산 공주가 필수래요. 노란우산? 압류공제에 소득공제도 되고 세무, 법률, 창업 무료 상담까지? 사장님들 걱정 싹 사라지겠네. 노란우산 공제는 법으로 보호되니까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사장님들 노란우산 챙기세요. 노란우산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자연의 혜택을 누립니다. 자연의 변화에 대비합니다. 자연의 건강을 지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내 고향 물살리기 운동. 깨끗한 물, 생명의 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합니다. 햇섭? 햇섭이 왜 좋지? 꼼꼼하고 깨끗하게. 나쁜 것은 들어가지 않게.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햇섭이 대신해주네. 늘 한결같이 엄마의 마음처럼. 그래서 햇섭이구나. 식품은 가장 안전해야 할 제품이기에 원재료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 위의 요소를 과학적으로 관리합니다. 우리 가족 먹을거리는 안전해야 하니까 이젠 햇섭으로 확인하세요. 햇섭, 엄마의 마음에서 배우고 과학으로 관리합니다. 식품안전당국. 식품의약품안전처. YTN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제보는 398-8282-8585. 인터넷 제보는 YTN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YTN 앱을 통해 제보를 들거나 휴대폰 샵2424로 문자를 보내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채널24 YTN. YTN은 공명정대한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YTN은 뉴스와 생활 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보도와 비평을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스마트 시대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한국의 뉴스 채널 YTN. YTN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사실 이상하잖아요. 전 인사도 쓰면서 참 좋았어요. 일본이 다시 건강해진 느낌이 드니까요. 꽉 잡아주는 느낌? 아주 기분 좋죠. 대한민국 인범약 인사돌. 스킬링 했을 때 써도 좋더라고요. 독선이 아닙니다. 봉사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경청입니다. 세상을 담는 소리. 한국일보. 제가 두 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부모사랑 삶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생활비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 소득 궁금하세요?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유엔에서 발표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이 선정되었습니다. 정치부문과 교육부문을 포함한 드디어 일본 황실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하여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반목을 마감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중동의 평화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들이 바람처럼 당신에게로 날아갑니다. 문화일보.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당신. K9 2014. 어제 전쟁 가능 국가를 선언한 일본이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국가를 무력 제재할 수 있는 집단 안전 보장 조치 참여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꾼 아베 정권의 결정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반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부천에서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시민들이 놀라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10대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가자지구 34곳을 일제히 공습하면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 어깨를 문 우루과이 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 수아레스에게 중징계를 내린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향해 우루과이 대통령이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서울은 일요일쯤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뉴스의 문을 여는 뉴스 출발 시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과거 침략 역사 등을 거침없이 부정해온 아베 정권이 이제는 일본을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는 현행 평화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며 전후 체제를 탈피해 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비밀보호법 제정과 일본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무기수출 3원칙 폐기, 방위계획 대강의 재개정 등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밀어붙여왔습니다. 특히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평화헌법에 따라 60년 이상 교전권을 부정하고 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日本人の命を守るため自衛隊が米国の船を守る、それをできるようにするのが今回の閣議決定です。 한국 입장에서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려되는 건 일본이 북한 급변 사태 등을 이유로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한반도에 파병하는 등의 문제입니다. 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부정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른바 무력 행사 3유권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의 요청 없이는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할 때 이를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이 무력 행사 3요건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밥 먹듯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과연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말대로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이어집니다. 이 정부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향후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문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방위 안보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보고 예의주시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에 있어 한반도와 관련한 사안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또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방위 안보 문제는 과거 제국주의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역사 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와 관련해서는 집단 자위권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 과정과 미일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안보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본과 계속 협의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일본 측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진정성 있는 조치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주변국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허용 결정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신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밝혀왔듯이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집단 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국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같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최근 들어 집권당이 역사 문제에서 문제를 만들고 군사안보 정책에서 전대미문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전후 걸어온 평화 발전의 길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나가타조 총리관저 앞에서 진행된 반대 시위에서 시민 만여 명은 전쟁 반대 문구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아베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 참가자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개별법 개정이 절대로 뜻대로 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수도권 시민단체, 헌법학자와 작가 등이 결성한 모임이 주도했고 노조단체인 랭고와 일본 변호사 연합회장 등은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영구적 평화주의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담화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와 일본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은 군사대국 의지를 더욱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다국적군 참여 등에 의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수반하는 집단안전보장 조치 참여에 대해 다음에는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간사장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가기 결정이 이뤄진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만 집단안보 이야기는 집단자위권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목표가 선 단계에서 할 일이 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집단안보는 한 국가가 유엔 헌장에 반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평화를 어지럽힌 경우
다른 유엔 가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입각해 다국적군 등을 구성해 무력 제재를 가하는 체제입니다. 자국과 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은 명목상으로나마 지키는 행위를 표방하지만 집단안보는 문제를 일으킨 국가에 대한 무력 제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단 자위권 변경을 용인하는 등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일 역사 공조의 수위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의제들을 협의할까요? 박기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첫 방안은 우선 북한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전망인 가운데 공동성명에 북한핵과 관련해 얼마나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갈지가 관심입니다. 또 6자 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얼마나 진전된 합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방안과 지역 문제와 국제 문제 등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FTA 협상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양국 수교 22년째를 맞아 정상회교를 통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인들도 제거 수행하면서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한 경제계 차원의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집단 자위권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서 양국 정상은 대일 공조를 강화하고 일본의 과거사 부정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안에 동행하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의전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수석이 영예수행원으로 문화유적 방문이나 전통문화체험 등에 동행하면서 각별한 이유를 나타낼 계획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네, 내일 우리나라를 찾는 시진핑 주석은 집단 지도 체제인 중국에서는 드물게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1인 지배 체제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혁명 원로의 자제 그룹이죠. 태자당 출신이라는 배경과 함께 젊은 시절의 농촌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혁명 원로 시중신 전 부총리의 아들로 이른바 태자당 계열인 시진핑. 베이징의 도련님으로 자랐지만 16살 때 큰 시련을 겪습니다. 문화혁명 당시 부친이 반당 분자로 몰리면서 유배를 당하자 7년 동안 산시성 농민들의 밑바닥 생활을 체험합니다. 他们了解中国，第二是他们又是认认真真学习的那一代中国人。 부친의 복권 이후 칭화대학을 졸업한 뒤 군부 실력자의 비서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무려 17년 동안 남부 푸젠성에 근무하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2008년 3월 국가 부주석이 된 뒤 특유의 타협과 조정 능력을 앞세워 경쟁자 리커창을 제치고 지난해 3월 국가 주석에 오릅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곧바로 넘겨준 군권과 베이징 태자당의 지지 속에 단기간 내 권력을 장악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현재 시 주석의 직함만 해도 중앙군사위, 국가안전위 주석 등 무려 10개. 리커창 총리의 몫이었던 경제 권력까지 접수하면서 군, 정, 당을 모두 장악했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버금가는 1인 지배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决定由习近平任中央国家安全委员会的主席，李克强、张德江任副主席。 군생활과 농촌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을 대외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시진핑. 이전까지 중국의 외교 전략이었던 도강양회, 즉 숨어서 힘을 기르는 것을 뛰어넘어 주권, 영토와 관련해서라면 미국, 일본과도 충돌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군 당국이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도주한 임병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총기 사건 발생 다음 날 군 당국은 수색팀과 임병장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소대장 한 명이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군이 다시 조사를 벌인 결과 교전은 없었고 소대장은 5인 사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현수
옮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임병장과 군 수색팀 사이에 교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임병장 쪽에서 먼저 사격을 가해 수색팀도 대응 사격을 했으며 양측이 각각 10여 발을 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임병장이 쏜 총에 맞아 김 소대장이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병장 측은 임병장이 총기가 고장나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군 관계자도 총성을 들은 수색팀원 중 한 명이 소대장을 임병장으로 착각해 총을 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조사를 벌인 수사당국도 실제 교전은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교전이 발생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던 국방부도 말을 바꿨습니다. 소대장은 교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장은 그런 게 없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임병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군수사본부는 상부에 허위 보고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현장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병장과의 교전이 없었던 쪽으로 잠정 결론에 이르면서 대역 환자 논란과 초기 수색 실패 등 군 당국의 대응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수사본부는 임병장의 상태를 봐가며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음 주에는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군수사본부가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병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사관 10여 명이 어제 오후 임병장의 군 입대 전의 생활과 휴가 나왔을 때의 메모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이에 앞서 임병장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금까지 임병장에 대해 3차례 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제 중간수사 내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임병장은 부대원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상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세월호 실종자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DNA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관매도 인근 해상입니다. 세월호 침몰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발견 당시 구명조끼는 입고 있지 않았고 검은색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대책본부는 숨진 지 수십 일 이상 지난 것으로 보고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로 확인되면 남은 실종자는 10명으로 줄어듭니다. 아직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세월호 실행자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침몰한 세월호 내부에 펄같은 표적물이 들어차 수색 작업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111개의 격실 가운데 아직 잠수사가 진입하지 못한 격실이 4군데에 달합니다. 모두 4층 선미 부분으로 복도가 무너져 내려 진입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선체 외판을 절단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조팀은 실종자가 이곳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색하겠다는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가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해양경찰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은 세월호 관제를 소홀히 하고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CCTV까지 삭제한 혐의로 진도 VTS 소속 해양경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제 업무 담당자 2명과 CCTV 관리자 1명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제실 내부 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재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책임재산 추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대검찰청과 안전행정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유병헌 일가의 책임재산 추급 현황을 살피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유병헌 일가의 재산 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청해진해운과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4천억 원 규모의 보전 처분을
재판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국세청도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유씨 일가와 계열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먼 남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오늘 새벽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은 충청 이남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제주도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는 5에서 40mm, 충청 이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에 잠시 남해상으로 물러나겠지만 주말부터 다시 북상해 일요일에는 서울에도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난해 남해안에서는 대규모 적조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났죠. 올해에는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장마와 같은 기후 환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적조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남 통영시 오비도 인근 바다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팀이 수온과 적조생물 개체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해안 적조는 저밀도로 확인되고 있고 발견 시기도 지난해보다 10일 정도 늦습니다.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마 등이 변수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서 해양 환경이 어떻게 변하나에 따라서 아마 적조 발생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올 여름에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지난해 발생한 적조 피해액은 247억 원, 지난 1995년 이후 최대였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만 전국 피해의 90%에 해당하는 2,50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식 어민은 물론 관계당국은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가두리 양식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적조에 상대적으로 강한 품종으로 바꾸는 등 예방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조 생물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경로로 출현하고 확산하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방법 역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어민과 관계당국은 지난해와 같은 큰 피해가 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초조하게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합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역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에는 버스에 승객들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폭발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시동을 걸어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에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차량 정비업체에서 25톤 트레일러를 수리하던 중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정비업체 대표 46살 최모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트레일러가 타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중 용접 불티가 연료탱크로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 밖 소식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공습을 가하면서 이 지역에도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실종됐던 이스라엘 10대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이스라엘이 공습에 나선 건데요.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건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이 지역 무장단체 하마스가 장악한 것으로 추정되는 34곳이 표적이 됐습니다. 서한 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10대 1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서한 지구에서 2주 전 실종된 이스라엘 10대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10대 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팔레스타인 정부가 단호한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He can't claim to be a partner in peace if he has a pact with these murderers of children. 반면 하마스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스라엘의 보복에는 더 큰 보복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الذي سيدفع الاحتلال مقابل أي عدوان من هذا النوع سيكون بإذن الله أكبر من أي ثمن سن. 납치 사건을 비난해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양측에서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엔도 양측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reiterate our call for strict adherence to international law by all relevant actors to avoid further loss of life, injuries, and negative impact on human rights.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관할하는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은원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상대 선수 어깨를 문 우루과이 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중징계를 내린 국제축구연맹 FIFA를 향해 우루과이 대통령이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세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16강전에서 패한 뒤 귀국하는 대표팀 선수들을 마중나간 자리에서 FIFA는 늙은 개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무이카 대통령은 선수가 잘못을 저질러 처벌받을 수 있지만 파시스트적인 처벌은 안 된다며 자신의 이 거친 표현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전쟁 가능 국가를 선언한 일본이 다음엔 문제를 일으킨 국가를 무력 제재할 수 있는 집단 안전 보장 조치 참여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꾼 아베 정권의 결정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반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부천에서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시민들이 놀라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식대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34곳을 일제히 공습하면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 어깨를 문 우루과이 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 수아레스에게 중징계를 내린 국제축구연맹 FIFA를 향해 우루과이 대통령이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서울은 일요일쯤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가기에서 결의하면서 일본의 안보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네, 일본이 앞으로 국제안보 이슈에 적극 개입하는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